없다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산 다른 데서 살다가 이사를 왔을 때 기장이란 지역이 여기 바닷가 마을 그 특성처럼 똘똘 좀 뭉쳐 있어요. 아마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한수원이 지역에 특히 고 일대 5km 이내 그쪽 지역에 많이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혹시 한수원부터 압력을 받을까봐 좀 굉장히 우려하는 것도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압력을 넣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걸 못하게 좀 영향을 받게 당신이 나서서 이러냐 이런 이제 서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 이제 이런 게 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장에 원래부터 사셨던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한 역할을 하시면 그분을 어떤 정책에 상관없이 좀 지지하고 밀어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기장에 그 외직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지금 일광 신도시랑 정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외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전에는 정말 조금 폐쇄적인 느낌이었죠. 저희도 왔을 때 좀 부산에서 저도 나고 자랐고 부산에서 살다가 여기 이제 기장으로 이사를 왔지만 기장이 이게 같은 부산시라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시골이라 보시면 돼요. 시골. 이게 시골이라서 토박이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동문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시골에서 그런 사람들 밀어주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되게 기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저희는 여기 기장군 말고 저기 남구 쪽에 수영구 쪽에 살았었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막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 공동체 문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다녀보면 그런 것들이 좀 끈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일반 대대로 이래 토속. 예. 그 토착 세력이라 보면 되죠. 세력이죠. 예,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사 온 사람들은 이주 세력이 되는 거고, 토착 세력들만에 뭉쳐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뭐 가게면 가게를 봐주고, 팔아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가 커지고, 정관이 들어오고, 일광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장에는 좀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취재 가보면은 제일 힘든 동네가 어디냐면 강릉, 동해, 속초 이런 데요. 바닷가만. 네,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보 주시는 분들은 카페가 이런 데서도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차에 주차장에 서로 차 대놓고 몰래 차 뒤에서 만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그 동네 찍찍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 확장이 되고 있죠, 기장 자체가. 네. 저도 이제 울산 사람이라서 기장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색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할 거예요. 네. 원전에서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반 시민들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분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은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요. 그리고 기장이 고리가 여기서 이제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반경 30km 이내로는 A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사실은 그쪽 사람들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터지면 우리는 A 지역이기 때문에 못 나가고 꼼짝없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으면서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km를 재봤을 때 부산 전역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폐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환호성을 질렀고 안심을 하고 있었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취소가 되고 이럴 거라고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서 한 번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해수 담수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물을 그 사람들은 먹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먹게 하려고 막 그렇게 그 정부에서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쇼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페트병을 자기들이 막 들이킨다든지 그런 쇼도 벌이고 막 했었는데, 고리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안전성을 두고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건데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이곳은 정부와 부산시가 물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을 선점하고자 2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고리원전에서 11km 떨어진 바다에서 채취한 물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년 넘게 상업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해수담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부산시청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생수가 그냥 해수 담수화 수돗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의 그 해수 담수화 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기장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자리에 넣고 이것이 마치 홍보하는 자리로 이렇게 갖는 것은適切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 자리에서는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부담하고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해가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만약에 뭔가를 하게 된다면 좀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언니나 동생들처럼 막 이렇게 매마다 무슨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저희 밑에 있는 이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바꿔야지만이 좀 뭔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네.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참여죠. 네. 투표도 그 중이지만 하나지만 투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런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또 이렇게 성격도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그냥 열심히 듣고 또 뭐 생각하고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사실은
유압전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보도도 했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일본 자체에서도 너무 이렇게 뭐 숨기고 괜찮다고 하고 심지어 또 이제 아베가 막 그 음식물도 막 먹는 그런 쇼까지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지만 또 이제 뉴스를 좀 찾아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제 생선 같은 거를 저는 사실 이성윤 박사님 강의도 몇 개를 들었었거든요. 어떤 생선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게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제 지금 갑자기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사실은 지난 정부 때는 좀 마음이 편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또 저희 특히 가까이 살고 이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좀 활동하는 거는 좀 약간 꺼려는 졌는데 다 같이 오다 보니까 다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이렇게 오기는 왔죠. 그리고 같이 활동하시는 건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활동하는 게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저는 조용히 조용히 그냥 열심히 보고 듣고 그냥 좀 그러는 편인데 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는 게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는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네,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방사능 유출이 되면 네. 제일 위험한 게 애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애들은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방사능 영향이 굉장히 심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 부모들이 발벗고 안 나설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그때는 문제는 늦는다는 거죠. 네. 근데 저번에 그 해수담수 제일 처음에 기장군에서 해수담수 시설을 해가지고 그 원자로 그 앞에 그 바닷물 이렇게 그 한 번 원자로에서 돌고 나오는 그 물을 이제 다 그 담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기장군에 이제 엄마들이 조그만 애기들 있고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반대하고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그 고리 거기 불나서 멈춘 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심지어 저같이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도 몰랐을 정도니까 보통은 이제 보도에서 잠시 뭐 나사 하나 빠져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동했다. 그 정도의 보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불이 났다거나 그 정도로 위험했다거나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셔서 불나서 멈췄다는 얘기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처럼 그 홍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오시게 된 동기라든가 편하게 말씀하시면 일반식이라고. 탐사 언론 보고 그 유튜브 보다가 한다고 해서 저희 이제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안한데 지금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사실은 너무 숨기는 것도 많고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고 저 또한 그 경주 지진 났을 때 저희 이제 남편 일이 경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지진이 나고 경주도 원전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전이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했는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원래 여기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이사를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사를 왔을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다 해서 되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집히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더 가중이 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은폐를 하고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냥 하잖아요. 이번에 그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위험한 거. 안전을 네, 지켜라. 네, 그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는 사람은 여긴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 네, 그 말 듣고 사는 사람은 여기고 사고가 나면 사실은 저희가 죽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거든요. 너무 가깝게 뭐 원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박사님 모시고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참여를 같이 이제 뭐 사람들이 오면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얘기도 좀 듣고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그냥 조그만 것만 보도를 하지 큰 거는 보도를 하지 않고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젊은 사람도 이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뭐 더 모르실 거고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이거는 또 그 원전하고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계속 여기서 국민의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투표를 하고 같이 이제 옆에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서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도 뭐 비리가 터진 걸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 비리가 터져도 아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게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당선이 되니까 이게 저희 안전은 그냥 뒷전이고 그냥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전도 또한 지금 상황이 작게는 부산시지만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잖아요. 이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그래도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래도 조금 계속 나가도 바뀌지 않음에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은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깜깜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당시 체르노빌은 소련이었고 그러니까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의 시선에서 본 거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돈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 잼머니라고 하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 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체르노빌 그래도 한번 날라가고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뚜껑으로라도 덮어놨단 말이에요. 10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콘크리트 석관을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저건 손도 못 대고 있다고. 그 상황에서 우린 바로 연말하고 오염수 다 버리겠다고 그러고 있고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아예 담아놓지도 않고 그냥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고스란히 피해를 다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오염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린피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월성원전도 다 버리고 있었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월성원전까지 해봐야 얼마나 돼요? 한 50km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월성도 저기도 지금 계속 저기 누설되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 보도를 했는데 그 영향도 고스란히 일로 오고 저기서 문제 생기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대피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울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울산, 뭐 기장, 울주, 뭐 부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시시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난 거 몰랐고 뻥 하고 얘들이 이제 증기를 내뿜는 거예요. 원전을 멈추기 위해서 증기를 내뿜어서 엄청나게 연기가 나오고 소리가 났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그 취재를 해가지고 알고 그 실제로 그 안에 불난 데까지 가봤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론사 딱 2개만 들어가겠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보는 사람은 모르지. 이건 대형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이죠. 그 원전 멈췄던 거. 원전이 서버린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섰는데 이것도 몰랐다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원전 근무 자리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를 누가 들은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 산업 당국, 발전 당국이든 어디든 이게 뭐가 정확하게 위험한 정보고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저거 위험하다. 왜? 처럼 후쿠시마 TMI 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럼 이제 그래서 당장 저기 오염수 나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지도 않고 알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적으로 조치 하라니까 빠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긴 알렸어요. 알리긴 알렸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특히 이 지역 주민들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방사능 사고가 났다. 이걸 대비해서 훈련 상황이다.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전 방제 대책 그러니까로 일환으로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사고가 났다. 이제 사이렌 시작됐다. 그러면 30km 이내에 어떤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주민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휴대폰으로 그걸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까지 훈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사실. 훈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를 요구로 가셔야 되는 이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응? 왜? 제가 이제 신문이나 어디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걸 고려를 해보면 피해자는 시민이에요. 그러면 거버넌스는 ESG, 거버넌스는 시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아니 당연한 걸 요구하는데 압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무조건 원전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얘기하면 그거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고 이런 교류 같은 거 좀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면 일반 시민들을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 이거 아니다. 또 왜 이렇게 하냐. 전문가 아니래도. 그래서 영광 한빛원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그거는 시류에 따라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일단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잘 대응하더라고요. 한수원이 와서 꼼짝을 못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왜 안 했냐.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요. 이게 이제 교류와 소통과 이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그걸 요구를 계속 하니까 이제 계속 요구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한빛 사옥에 지금 4년째 정지돼 있거든요. 영광 한빛원전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불만을 얘기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그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3호기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됐거든요. 직기 발생기가. 그 2천억 되는 걸 한꺼번에 바꿨어요. 망치가 나왔거든요. 그럼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원자로 안에서 공사할 때 썼던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띠글띠글 돌다가 어디 막아버리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저희들은 목적이 그게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독점인 한수원이 영원한 1인 발주체, 독점적인 발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는
전문가들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또는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는 전부 한수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전문가가 누구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탐사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거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시민이 최고의 보루고 거버넌스의 주체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정치인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근데 그 국민이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면 누가 당신네들을 보호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딱 이거 원전하고 똑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 분들하고 공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냥 정말 그냥 보통의 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보도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그냥 보통의 시민이고 그나마 이제 언니들이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더 탐사에 이제 기장의 주민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잘 몰라요. 정말 무식하거든요. 여기선 지식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냥 위험하다 정도. 저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위험하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갇힌다. 이 정도.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을 때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석해도 되겠냐 하셨을 때 괜찮다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기장에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머릿수라도 좀 보여주자 해서 오게 됐는데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좀 놀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한수원과 관계돼서 일하는 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그걸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해수 담수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정말로 여기 주민들이 다 공론화돼가지고 저희가 조그만 공원에 모여서 찬반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원전이 다시 가동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다시 주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공론화가 되겠지 했는데 너무 잠잠해서 그러면 우리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자. 근데 그때는 정말로 서병수 시장님께서 제가 이제 꼬맹이들 데리고 저기 부산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해수 담수화라고 아니고 그냥 수돗물, 건강한 수돗물 아리수 해서 그게 해수 담수화물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이들에게 빵과 물을 무료로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장 시민이었기 때문에 해수 담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이진 않고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꼬맹이들, 그러니까 뭐 7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모여있는 노인들에게도 무료로 물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원전도 그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지만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여기 지금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댓글들을 봤을 때 뭐 기장 시민들이 지원금을 받는다 하시는데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고리에서 가까운 곳에 살잖아요. 차로 한 20-30분이면 가는 곳에 사는데 저희는 지원금 받는 거 전혀 없거든요. 지원금 받는 거 전혀 없으면서 해수 담수가 됐을 때 부산 시민의 수돗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장 국민의 수돗물로
온다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 기장 국민들이 다 이렇게 찬반 투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 원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실은 저희는 지원금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용하고 있잖아 하지만 지원금 받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홍보도 없고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좀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기 전까지는 2호기가 40년 된 것도 몰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걸 다 폐쇄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연설도 하셨고, 기장신에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할 거라고 믿고 있었지, 지금 이걸 연장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고,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게 저처럼, 저희들처럼 사실은 언니나 이렇게 통해서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몰라요. 저도 몰랐고 오늘 지금 와서 처음 들었잖아요. 너무 놀랐고 불이 나고 멈춘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정지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 그것을 재가동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좀 같이 좀 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 근데 지금 기장군청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신문을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시정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것이 연장이 되고 이렇게 위험한데 당연히 폐쇄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민들한테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공청회를 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패스가 되면은 주민들 오케이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8월 1일부터 해서 그 7월 5일 7월 5일 공고는 네. 그 환경 영향 평가서를 만들었어요. 방사선 네. 환경 영향. 그래서 그걸 한 490페이지 되는 거를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거 모르시죠? 몰라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비치가 돼 있어요. 요구하면 볼 수가 있는데 490페이지짜리를, 그것도 전문 용어 잔뜩 있는 거를 사람들이 봐도 모르겠지만 볼 수도 없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 이거를 다운도 못 받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490페이지짜리 앉아서 그냥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지금 9월 5일까지만 그게 오픈이 되고 그 10일 동안 반론권을 줘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30명 이상이 자기 신분증을 들고 이의제기서를 써서 동사무소 같은 데 신청을 해야, 그게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장이면 기장군에서 30명 이상이 이의제기를 해야지 여기서만 공청회가 일어나요. 부산 남구다. 남구에서 30명이 나와야 부산 남구 가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청회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문가들 불러놓고 쫙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찬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청회 여는 조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저께 이제 부산시에 이제 탈핵 운동 하시는 분을 뵀는데 그분도 깝깝한 거예요. 이 30명 어떻게 만들지, 동네마다. 아무도 모르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일반 시민들은 아예 저기는 탈핵단체야 이러고 또 관심도 안 갖는 분들이 또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시민사회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좀 엉성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이 돼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공고, 신문에 공고 하나 딱 넣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이게 왜 이런 공고가 나왔지? 지금은 종이신문도 저희가 보지 않잖아요. 공고가 그렇죠. 났다는데. 네. 그러면 아까 제기한 대로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는 좀 마음이 지금 좀 조급해지는데 9월 5일까지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설명을 들어보고 제가 조금 뭔가를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 몇 통 돌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9월 5일이면 오늘 벌써 20일인가 21일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 자료는 저희가 아침에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빨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9월 5일 이후부터 10일간이거든요. 그 10일 안에 지금 보면은 그 부산 탈핵본부에서 만들어놨어요. 이게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돼, 이의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샘플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니 그거를 500페이지짜리를 주고 열흘 안에 그걸 쓸어서 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꼼수를 쓴 거예요. 이거 하면 누가 이걸 보고 찾아보고 동네마다 10명씩 나오겠어 라고 한손을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아까 이제 영광원전 얘기했잖아요. 영광 한길원전. 거기는 주민들이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야 니네 똑바로 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서는. 근데 지금 경상도 쪽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월성원전 있고 그 옆에 마을이 하나 딱 끼고 있거든요. 그 나을이라고 마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전에 사고가 나면 방사성 요오드가 나와요. 그게 어디 쌓이냐면 갑상선에 쌓여요. 그래서 그 사고가 터졌다 하면은 그 요오드제를 먹어요. 요오드 알약. 네, 알약을 먹어가지고 이거를 미리 채우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걸 하는데 그 약이 어딨냐면 그 약을 그러면 거기는 바로 옆에 원전 있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용으로. 그 약이 5km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사무소에. 근데 거기 길도 되게 좁잖아요. 그거 5km 언제 가냐고. 사고 지금 벌써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고 났다 그러면은 집집마다 방사성 요오드 이게 막을 수 있는 요오드제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비상 방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위해서 이런 게 또 필요하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반 국민들 다 똑같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탐사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좀 나중에 나온 관심 가져주면 되고. 지금 방금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노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얼마나 위험하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노원전은 사실 40년 전에 설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공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 40년 사이에 후쿠시마, TMI, 체르노빌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3대 원전 사고가 다 터지니까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성 기준들이 점차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최신 기술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재평가해가지고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수명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그냥 수명 연장을 제대로 감시를 안 하면 지금 그대로 그냥 쭉 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월성 1호기예요. 그게 월성 1호기.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겼던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성 기준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적으로 가야 돼요.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게 설비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3천억이에요. 3천억. 월성 1호기가 5,400억 투입됐는데 부실 시공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전이 캐나다 뉴브루스윅주에 그 푸인루프 원전이라고 그 똑같은 원전이거든요. 그거는 4조 들어갔어요. 4조 설비 개선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실 시공이다 이런 낙인을 찍었는데 여기는 3천억이에요. 월성 1호기도 부실 시공 5,400억인데 여기는 3천억. 근데 그 중에 1,300억이 주민과 상생 자금이에요. 이거는 설비 개선, 안전성 개선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 일부 또 제외하고 나면 용역 뭐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800억 설비 개선하는데 그걸로 땡치고 수명 연장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움직일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됐고, 마지막 노후 원전이 왜 위험하냐, 안전성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더라도 노후됐기 때문에 사소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성 설비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오일 같은 경우 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윤활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펌프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이 오일 박스나 탱크가 있는데 이게 누설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주 배관 같은 데 떨어지면 그 인슐레이션 있잖아요. 왜 보온재 컵에 떨어져 이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사고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고 실제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장치가 뭐냐, 이게 안전문화인데, 안전문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 안전문화를 꾸준히 지적을 하고 따지고 들어가야 돼. 자, 세계적으로 원전 수명 연장하는데 3천억 들어간 데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네? 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후속 대책, 우리나라 1조 1천억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24개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옥으로 나누면 200억 조금 더 돼요. 예? 근데 아니죠. 이제 1조 1천억을 투자한다 그래놓고 2015년까지 완료한다 그랬어요. 그때 2011년 터졌잖아요. 2015년까지 1조 1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완료한다 그랬는데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지금까지 5천억도 투입 안 됐어요. 우리나라 완전. 네. 예. 그러면 호기당 200억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으로 나누면. 일본은 어떻게 되냐. 한 원전에 2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한 원전에 2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예? 200억과 2조. 100배 차이 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벌써 안전문화의 차이다. 다소기, 후쿠시마 터진 게 다소기 문제잖아요. 여러 개 원전이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하나 터지면 계속 터지더라. 이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반영 하나도 안 됐어. 반영. 그러면 사용 해결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안전대책 전혀 안 돼 있고. 응?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방송을 해오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원전이 이래서 위험하구나. 그러면 조금 대처할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걸 꾸준히 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이 정도는 우리가 위험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호랑이가 불꽃 보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불이 어떤 건지 알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문제시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이제 대처하는 것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랑 같이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한빛 원전 검증단에 단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찍어온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기계 설비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기계 설비 있고 뭐 파이프 있고 배관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40년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다 썩었어요. 어떤 걸 아예 내려앉았고 사가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발견을 하고 멈춘 건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40년 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쉽게 설명을 할 때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버스인데 40년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새로 고쳐서 쓴다고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새 차 만드는 만큼 들어가요. 왜냐면 그 밑에 그 슈가부터 엔진부터 싹 다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저 정도 들인다는 거는 겉에 껍데기 그냥 색칠을 좀 하고 도색 다시 해가지고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타고 지금 100km 달리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이걸 뭘 믿고 타겠냐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진 찍어본 거 보면 다 사가가지고 이게 쇠가
그리고 이 방사능이 나오는 데는 취하가 돼요. 방사능이 독하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사가요. 이런 상태에서 저거 돌리다가 조그만 지진 하나 더 온다거나, 뭐 하나 딱 이탈했어. 원전이 멈춰도 지금 모르잖아요. 중대사고 나면 알 수 있을까?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죠. 도망가기도 늦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km 안에는 사람이 접근 못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접근이 안 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게 원전의 아주 특수한 사정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불안하게 합니다. 이 동네에 10개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 원전에. 원전에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10개나 있어요? 10개. 10개나? 네, 10개. 고리에 10개나 네.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한 장소에 10개 갖다 놓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몇 개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밀집도를 자랑하는 곳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다큐멘터리 보면은 하나가 멈췄어.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해? 다 도망가야지. 다 대피하죠. 죽었잖아요. 네,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다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10개가 한 동네인데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다소욱의 문제라고 해서 한 장소에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은 이거 하나만 고장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난리 나냐? 원전까지도 그럼 주는 거예요. 저까지도 대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밀집도가 높다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그럼 있고 우리나라의 땅이 면적이 좁으니까 이미 지어진 곳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런 걸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기사나 이런 거 아주 조그만 기사지만 알지만 일반 저희도 보통의 시민이지만 여기서 관심을 좀 더 가지나 그냥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이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랑 상관없는 일, 지금 여태껏 안전했기 때문에 뭐 그게 터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부산시장이 그 말을 했잖아요. 40년, 100년.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으니까 그게 외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에서 80년 했을 때 현재의 수준까지 얼마를 투자를 해서 해야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 휴정이 80년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했어. 특히 미국에 있다 했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은 뭐 딴 데도 있는데 우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도 그 드린 말씀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이런 걸 이렇게 찾아봐서 아는 것과 사실은 그냥 일반적이게 우리나라의 큰 그 언론사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는 언론사가 없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시민 아닌 이상은 이런 정보들을 정말 한 줄 기사 말고는, 그 기사도 거의 내보내지도 않는 기사를 찾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저는 이게 단순히 지금 이렇게 해서, 물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알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차를 그냥 방만하게 놔두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철학적으로 자율적이질 않아요. 누가 감시하고 투명한 박스 안에 두고 계속 봐야 알아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요. 한수원, 절대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시민들한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한다 하고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라고 제3자 규제기관이 있잖아요. 원안위원회 있지만 그 기능도
제도권 안에 묻혀가지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블랙박스 안에 들어간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까지도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방향입니다. 한수원 한 해 영업이익이 조 단위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버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익 집단이잖아요. 이 집단이 자기네들 원전을 더 늘리면 그만큼 이익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할까? 정치권에다 뭘 하고 시민들한테 뭘 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전이 우리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2011년 이후로 후쿠시마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나리 주민들도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방사능 폐기물, 중조준위 폐기물 같은 거 태우는 알바까지 했대요. 바닷가 가가지고 몇만 원씩 받고. 그것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터지는 거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 이제서야 한 거예요. 이제 안 지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한손에 항상 얘기하는 거. 깨끗하고 안전하고 탄소 배출 없는 안전한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싼 에너지라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싹 다 거짓말인데. 예. 싹 다 거짓말인 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저 새끼들은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멈추려고 하는 거 다 세워놓고, 지금 새롭게 또 원전 공사도 멈춰놨던 거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도 못 믿잖아요. 정부는 이제 더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엄청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영광원전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뭉치면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탈원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손 놓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왜 이 오롯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는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소소한 시민들인데 그리고 전혀 탈핵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지했던 그 민주당에서는 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까 영광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영광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거기는 뒤에서 지지해준 그 당을 지지해준 시민들을 또 지지하는 민주당이 있겠구나 여긴 또 그러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력을 좀 것도 있죠.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시민들은 누가 이익을 지켜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좀 하고 발언을 계속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 방금 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원전이 터졌다 그러면 기장 국민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근데 그걸 보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7월 5일자로 공고가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검토가 되었고 9월 5일자로 이제 공고되는 게 끝나요. 그리고 10일 동안 질의 과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방사선 재해로 인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몇 명이 암 발생 또는 잠재적 암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계산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본 지금 공고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가장 높은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부터 쭉 리스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피해를 주느냐 그거를 보고서에 실게 되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목록은 없고 엉뚱한 게 올라가 있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보고서만 보면 문제가 없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저희 쪽 지금 전문가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공학적으로 계산돼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방제 대책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얘기라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런 사태에서 서바이벌을 아직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아주 극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관심을 갖고 그 프로그램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